우리가 말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회계사다 아니면 내 명함에 뭐 예를 들어서 경영 자문을 해준다라고 하고 명함을 파고 다니든 우리 지금 광고할 때는 뭐라고 광고를 하죠? 재무? 재무보장? 보좌관. 아, 그렇죠. 보좌관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겉에 그 명함들에 대한 거는 다들 물음표를 달아요. 공신력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면. 그래서 그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서 자격증 아니면 밑에 어쨌든 수료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으면 좀 인정을 하죠. 그래서 요즘 뭐 최소한 경영 지도사 아니면 CFP 이런 것들도 좀 달리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건 명함일 뿐이죠. 왜? 그렇게 많은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격증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하지 못한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런 해결사들은 나한테 뭔가를 맡겨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그때로부터 관계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관계는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그 포지션을 따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게 뭐죠? 목표만 잡고 있고 내가 해결사라는 결론만 짓게끔 된다라고 해서 그 결론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영업 성과의 결과도 오지 않지만 포지션의 결과도 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려면 액션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전에. 그죠? 그러면 내가 어쨌든 어떤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 포지션은 내가 원하는 어쨌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포지션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포지션이어야 되죠. 그 포지션이 참 좋은 동생 이렇게 돼 있으면 내 목적지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었을 때 친해지면 다 될 것 같은데 친해지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친해지면 속내를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안 친하면 속내를 이야기하지만 친해지면 속내를 이야기 못해요. 왜? 내 와이프 욕을 막 해요. 언젠간 내 와이프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욕을 못하죠. 거리가 있고 내 와이프 볼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해야 뒷담화를 깔 거 아니에요. 내 회사에 어려운 치부들이 있어요. 직원들한테조차 말하지 못하고 집에조차 말하지 못하는 그 요소들을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친해지기만 해요? 친한 동생이라고? 친한 동생인데 얘가 좀 약간 능력이 있네? 잠깐 의논을 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내 걸 까서 뒤집어 놓을 수는 없어요. 또 불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편법적인 요소들도 가미하고 뉘앙스를 섞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나의 어떻게 보면 본색을 좀 드러내야 되는 상황인데 쉽겠어요? 그러면 이 포지션에 대한 정의가 내가 다시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서 가까워진다. 우리 일반 보험 FC님들은 가까워지기만 하면 보험 된다 해서 그걸로 관계를 밀고 나가시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액션을 해야 되는데 액션을 한다는 건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아야 액션을 할 수 있죠. 그 포지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데피니션, 정의를 명확하게 가지어야만 포지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 보좌관은 하나의 타이틀의 이름에 불과하고 진짜로 내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꼬맹이 때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랑 흙 파면서 흙 먹고 막 이러면서 했던 관계부터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사회생활 또 하면서 그리고 결혼까지 하면서 그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가 무엇인지 내가 대충 알았어. 하지만 대충 하는 느낌으로 내가 그거를 내 경제, 이 경제가 무너지면 나머지 삶들조차 무너지는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 어떤 그 부분을 내가 세팅하는데 주무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약간 운에 맡기는 삶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성취하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내가 나 부산에 갈 거야. 왜 갈 거냐면 지금 바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서 나는 꽃구경을 한번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목적지를 정하면서 가서 내가 느껴야 될 것들을 데피니션을 정하고 행위를 내가 비행기를 탈지 기차를 탈지 차를 가지고 움직일지에 대한 액션을 했었을 때 포지션에 도착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부산의 그 해운대 그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과 그것만 떠올리면 욕구는 올라올지 모르지만 실제는 말만 하고 또 여행을 못 가고 여행을 못 가고 여행을 못 가고 그냥 시간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행이니까 다음에 모아놨다가 코로나 풀리면 해외로 한번 뜨면 좋죠. 예. 경제 부분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베이스가 깔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뭐 어떤 제한 업종들은 아예 그냥 문을 닫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달 몇백만 원씩 임대료 나가는데 현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현실이에요. 내가 현실이다. 내가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계약을 해야 된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목표와 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액션 자체가 갭이 없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마음은 든든해지죠. 그리고 자신감도 넘치고 활력도 높아지고 결과도 달성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내가 모르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렵고 약해지고 결국에는 쭈그러 이렇게 쫄아든다 이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포지션을 내가 명확하게 가기 위해서 데피니션을 정하고 액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는 조금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 공통된 부분의 업무와 일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써보면요. 우선 여기에 단순하게는 서비스라고 할게요. 왜? 너무나 다양하게 하고 계시니까 서비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AS라고 할 수 있죠. 애프터 서비스. 그죠? 그러면 여기는 before 서비스라고 할게요. 우리가 컨설팅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에는 뭐 예비 진단, 그다음에 본 진단,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마지막 최종 보고 형식으로 쪼개져요. 세 가지로 나누면.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어떤 관점의 일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이 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본인에게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혹시? 그거야 당연히 다 중요하죠. 예, 오늘 강의도 중요하지만 12시에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일정들 있으시죠? 친구들하고 모여서 수다 떨자, 꽃구경 가서 수다 떨자는 분도 있고 스크린 골프라도 한번 가자는 분들도 있고 뒤에 그것도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래도 뭐 하나를 고른다면 AS가 중요하다. 네. 정말로 저랑 좀 개인적으로 좀 우리 명함 주고받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해결사에다가 AS를 중시 여기시는 분들을 제가 강의에 가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기업체를 방문하면 피플라이프에서 왔다 가지 않았다는 데가 없습니다. 네. 왔다 가지 않은 데가 없다 정도가 아니고요. 두세 명이 왔다 갔다 해요. 다 다른 사람, 다른 지점의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어쨌든 전국구로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계약을 하셨냐? 하셨다는데 아니 하신 데 있죠. 왜 고개를 흔들어요? 하신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죠. 자, 그럼 이제 AS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신 데다라고 하면 AS 단계죠. 그죠? 서비스 다음 단계니까 AS 단계잖아요. 어떤 반응을 좀 혹시 보일 것 같아요? 예상치가.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 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만났던 대표님들은 우선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끝났어요. 서비스는 AS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차후에 어쨌든 관리 서비스의 개념이거든요. 계약하고 났더니 우선 업무를 처리해줬다라고 하면 그 정도면 그냥 기본이에요. 하기로 했던 거 해줬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소식조차 없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보좌관으로서 옆에 있겠다라고 했지만 연락 한 번 없다. 전화를 해도 별로 연결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무엇인가 조금 이상해. 지금 AS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상당히 놀랍거든요. 예, 중요해요, AS. 그런데 PM님들 입장은 어떨까요? 다시 역지사지해서 제가 가면은 그러면 피플 욕하겠어요? PM님들 욕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조금 옹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대표님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잖아요. 비즈니스 하는데 돈 되는 사람 만나지 돈 안 되는 사람 만나겠어요? 이미 돈 다 됐고 추가로 뭐 나올 거 없고 특별하게 그게 없다라고 하면 새로운 고객 만나러 다닌다고 바쁜데 고객님 만나러 저기 대표님 만나러 올 시간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셔야죠. 전 조금 약간 냉정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막 세금 많다고 막 뭐라 그래요. 세금 없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회사 좀 그 이익 안 나게끔 제가 구조를 만들어 드릴게요. 회사가 좀 망하게끔.
회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 내시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시냐고요.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로 AS 자체를 쉽지 않아요. 왜? 내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DB 아직도 받아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소개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DB 하나 받으면, 우리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수역 근처야. 여기서 하나 받으면 포천 이런 데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요즘 좀 더 퍼져 나가야 되니까. 포천 가는데 여기서 못해도 2시간, 뭐 2시간 반, 뭐 또 막힐 땐 더 막히고, 그리고 아침 일찍 가잖아요? 가다 보면 거의 안개예요. 안개밭을, 그 넓은 도로인데도 안개가 쫙 깔려 있어요. 오고 가고 어쨌든 뭐 잠깐 가서 이야기 나누고 한나절이에요. 내가 계약을 이미 받았는데 거기를 또 가요? 가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에이스가 쉽지가 않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그 다음에 좀 중요해 보이세요? BS. 좀 여기가 수준이 너무 높은가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보통은 대부분이 이야기할 때 여기를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적도 없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조금씩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여기에만 집중하시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강의했었던 게 다 이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명의신탁부터 자사주부터 뭘 하든지 다 여기 S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새로운 거 없어요? 다른 데서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만의 좀 특별한 거 좀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뭐 자꾸 뭐 M&A만 하면 되는데 M&A를 이용한 가업승계 뭐 분할 정책을 통해 가지고 범퍼를 만들고 인력 좀 줄이고 자동화 시켜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주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베스트하고 그러면 세금도 줄어들고 막 계획을 세워주는 거 아무리 제가 머리를 써도 여기 거만 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은 우선 여기 거는 앞으로 이제 또 다음번에 또 할 거니까 빼놓고 저는 여기 이야기하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봤었을 때 여기보다는 여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여기가 중요하냐고요. 저는 이렇게 컨설팅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진단이라는 걸 해요. 예비 진단의 목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비 진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컨설팅에서 보면 예비 진단. 예비 진단의 목적은 뭘까요? 나의 목적은? 응? 문제점을 진단하는 목표도 내가 S로 가기 위한 거예요. S로 간다라는 건 이거 단계 여기 바로 요 단계가 컨트랙이에요. 이 컨트랙이라고 하는 건 보험 계약도 컨트랙이고요. 아니면 저랑 그냥 컨설팅 서비스 계약 그것도 컨트랙이에요. 컨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BS가 필요하고 예비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점을 진단을 가볍게 해보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진단했던 것 자체가 내가 보고 문제점을 진단했더니 무엇인가의 어떤 방향성이나 전략이나 해답이나 보인다 정도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잠재 고객에게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파악을 했고 당신에게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해결을 해주게 되면 당신은 어떤 베네핏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나하고 동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컨트랙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컨이 투게더니까 함께 해야만 컨트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BS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BS만 되고 나면 컨트랙이 이루어졌고 이 단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준다고 하고 보험 계약 받고 안 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분들은 여기 안 앉아 계시네요. 분위기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 능력이 좀 딸려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여기 또 훌륭하신 그 TIS인가요? 있잖아요. 도움 받고 거기도 좀 부족하다. 또 외부 연결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도움 받고 이 부분 채우는 것만큼 잘하는 데가 여기만큼 잘하는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좀 늦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내 비용이 때로는 좀 더 소요돼야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짜리 계약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하하거나 투자해야 되는 게 달라지죠. 결국에는 요 단계는 어쨌든 오케이고 다만 여기에 투하되는 리소스라고 할게요. 그냥
리소스라고 하면 시간, 돈, 노력, 에너지, 마음, 정신 모든 다 리소스예요. 왜? 내 개인에게 있어서의 갖고 있는 자산은 그런 종류들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 돈 쓰는 뭐 예를 들어 변호사를 좀 써야 된다. 그럼 1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깝게 생각하는데 내가 투하되는 시간, 그것도 기회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찌 됐건 시간과 돈을 전략해야만 여기서 내가 벌어들인 게 1000이면 여기서 300을 썼다면 700이 남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800을 써버리면 200이 남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내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어쨌든 여기는 다음에 얘기하고 요 앞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비 진단을 하더라도 첫 번째 약속은 잡아준다고 칠게요. 또 약속을 잡아준 그 DB들이 별로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DB를 발굴하고 소개를 받고 할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타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뒤에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여기도 투하되는 리소스를 고민해야 되죠.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동행을 피플하고 좀 많이 갔었거든요. 지금은 못 가요. 지금은 소속이 그쪽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저는 출발할 때 미리 동행료를 받아요. 네. 얼마 받을까요? 말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50만 원을 받아요. 네. 그러면 주는 입장에서 PM님 입장에서는 가서 뭐가 아무것도 안 돼도 50만 원은 날라가는 거예요. 매몰 비용이에요. 자, 제가 계속 경제학, 재무관리 같이 이야기하고 회계학까지 같이 묶어서 자꾸 얘기할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서 그 대표님의 상황을 재무적으로 분석할 때도 접근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매몰 비용이에요. 썬크 코스트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걸 해요. 왜? 저를 그냥 계속 불러가지고 될 때인지 안 될 때인지 확률에 없이 저를 막 써요. 저는 여기에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저는 회계법인에서 이게 또 회계법인 대표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대표가 시간당 30만 원, 제가 100만 원 받았거든요. 어찌 됐건 나는 그거 받겠다. 싫은 말 하니까 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막 투하한다? 그러면 저는 투하는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얼마만큼 나올지,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른. 제가 간다고 무조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뭔가 니즈를 환기해놨고 그 분이 정말 나한테 들을 생각이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느 정도는 좀 기다리고 있고, 오면 내가 어떻게든 내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 정도 자세만 되면 된다고요. 그러면 출발 지점에 저 돈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대표님이 너무 깐깐하세요, 뭐 이런 건들이에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깐깐한 걸 부드럽게 만들면 또 다음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받고 출발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투하되는 어떤 비용도 썬크 코스트 여러분이 지불해야 되죠. 리소스죠. 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선은 예비 진단 옆에 이제 BS 단계를 딱 건너뛰는 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보장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 위에서 내가 뛸 수 있으니 사람을 쓰건 내가 더 열심히 뛰건 해도 아깝지 않지만 그 전 단계는 여러분들이 또 효율성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효율성을 갖추어야 된다까지 하고, 효율성을 갖추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고객들을 이제 A, S 단계 바로 앞에, 그 앞에까지 오게끔 하는데 내가 투하되는 리소스를 최소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다음 시간 이제 그 PPT를 좀 띄워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